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807강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날짜를 보면 양력으로는 2021년 1월 21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0년 12월 9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경자년 기축월 기사일이 되겠고요. 일진 기사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은 어제 양토인 무토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오늘은 일간 음토인 기토가 될 것이고, 그 기토 일간이 축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일간 기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그 기토 일간에 태어난 월령 축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글자, 사주 팔자 8글자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일간, 나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 일간이 어느 배경, 어느 환경에서 태어나느냐가 바로 월지, 월령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글자를 어떻게 잘 파악하느냐에 따라서 사주를 잘 가늠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있겠죠. 자, 기토라고 하는 것은 음에 해당되는 음토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어저께 공부한 무토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무토는 양토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똑같은 토이지만 무토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질을 가지고 있고, 기토라고 하는 것은 음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 같은 개념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자 같은 좀 부드럽고 우아하고 세련되고 아름답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죠. 양토는 좀 크고 무겁고 조금 뭐랄까 좀 방대하다 그럴까요? 그런 개념이라고 본다라고 하면 방대한 토죠. 양토, 무토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제가 어저께 고항토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유를 할 때. 그래서 고항토라고 하는 것은 넓은 광야라든가 높은 산이라든가 산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기토라고 하는 음토는 여성스럽고 작고 좀 아담하고 우아한 그런 작은 그런 개념으로서 이 기토라고 하는 것은 전원토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논밭과 같고요. 내지는 정원과 같은 개념, 내지는 작은 텃밭 같은 개념이나 내지는 분토와 같다. 여러분, 분토로 생각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분토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화분을 말해요. 화분, 꽃을 꽃을 이렇게 심어서 키우는 그런 화분 있잖아요. 그 화분 자체가 기토가 아니고요. 그 화분 안에 담겨져 있는 흙을 갖다가 기토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기토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생각할 때 화초가 심어져 있는 화분을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아니면 화초라든가 작물이라든가 하다못해 고추라든가 이런 것들이 심어져 있는 텃밭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토 같은 경우에는 왕하게 되면 간목으로 소토한다라고 읽고 있었어요. 간목으로 소토하고 병화라든가 내지는 개수 같은 것이 있어서 배합을 하게 되면 큰 산이라든가 넓은 그러한 평원에 큰 울창한 숲을 이루고 따뜻한 햇볕과 적당량의 물이 있다라고 하면 그 땅은 매우 사람이든 동물이든 만물이 자생할 수 있는 그런 터전이 될 수 있는 그런 옥토가 되는 것이고요. 기토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왕하다 하더라도 간목 같은 걸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기토라고 하는 것은 화초라든가 작물 같은 것이 이미 심어져 있다. 이미라고 한 것도 같이 써드릴까요? 이미 심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뭐 기토라고 하는 것을 뭐 간목이라든가 을목으로 소토소벽한다라고 하는 개념은 필요가 없겠고요. 병화라든가 똑같이 개수 같은 것 내지는 없을 때는 임수라든가 내지는 뭐 정화 같은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병화개수라고 하는 조합에 비해서 임수정화라고 하는 조합은 조금 국세가 좀 많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토를 생각할 때는 집안에 있는 화분 정도 생각하시면서 사주를 이렇게 공부하시면 좀 이해가 잘 될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하게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추울 때는 따뜻한 햇볕, 화가 있어줘야 되는 것이고요. 건조하고 물기가 없을 때는 적당량의 또 물을 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집에서 난초 키우시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그 난초를 키운다 생각하면 돼요. 어차피 을목이라든가 을목이 화분이잖아요. 화초와 같은 것인데 기토는 뭐예요? 그 화초가 심어져 있는 터전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을목과 기토는 배합하는 것이 거의 비슷합니다. 을목 같은 경우에도 뭐예요? 따뜻한 햇볕이 있어줘야 되고 적당량의 물이 있어줘야 되는
과 마찬가지로 기토라고 하는 것도 그러한 화초가 심어져 있는 터전이 있기 때문에, 텃밭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병화 개수 내지는 임수 내지는 정화의 배합이 매우 필요하다. 이것은 뭐에 따라 달라진다? 원령에 따라서, 어느 원령이냐에 따라서 사오비월 같은 경우에는 화보다는 먼저 수가 필요할 것이고요. 해자축월에는 동절이기 때문에 수보다는 화가 먼저 필요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기토일간이 태어난 월령 축월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축월이라고 하는 것, 지금 계절을 말합니다. 겨월이 아니고 겨울이 되겠죠. 겨울. 그다음에서 늦 겨울이 되는 것이고요. 축월이 지나가게 되면 바로 입춘이 되게 되겠고, 입춘이 되게 되면 축월이라고 하는 동절에서 인월이라고 하는 초봄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축월은 겨울이면서 환절기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술, 축, 미, 월이 모두 환절기에 해당이 되고, 다 개월이에요. 개월. 개월이라고 하는 것은 끝 개자를 쓰죠. 끝 개자를 써서 개월이라고 쓰는데, 이 개월의 뜻은 뭐냐면 각 계절의 마지막 달이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개월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 계절의 마지막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개월이라고 하는 것은 끝 개자를 쓰고요, 달 월자를 쓰죠. 4개월. 그래서 이 개월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말했던 진술축미월을 말합니다. 그래서 진월이라고 하는 것은 봄의 끝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술월이라고 하는 것은 가을의 끝, 그 다음에 축월이라고 하는 것은 겨울의 끝, 그 다음에 미월이라고 하는 것은 여름의 끝을 말하죠. 그래서 개월이라고 하는 건 4개가 있다고 해서 그래서 4개월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모두가 환절기가 된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 진술축미월이 다 토가 왕한 토왕절이라고 했는데, 토왕절, 진월도 마찬가지고요, 술월도 마찬가지고, 축월도 마찬가지고, 미월도 마찬가지고, 다 토가 왕한데, 생각해 볼 때 그러면 똑같은 토가 왕하다 하더라도 진월, 진토, 술토, 축토, 미토 중에 어떤 토가 더 왕할까 한번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미토가 가장 왕하다고 해요. 미토, 그 다음에 술토, 그 다음에 뭐 축토라든가 내지는 마지막으로 이제 진토 이렇게 보게 되는데, 제가 미토가 가장 왕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사람들이 아니 양토인 술토가 더 왕하지 어떻게 음토인 미토가 더 왕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양토가 왕하고 음토는 약하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라기보다는 미토라고 하는 것은 원래 사오미 남방에 있는 토 있죠. 사오미 남방에 있는 토이기 때문에 화가 왕한 계절의 토이기 때문에 화가 왕한 화가 토를 생해주기 때문에 가장 생기가 가장 강한 그러한 토를 미토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술토도 물론 양토로서 왕한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지만은 술토라고 하는 것은 신유술 서방에 해당이 되죠. 서방. 그래서 금의 기운이 있는 그러한 토이기 때문에 술토는 미토에 비해서 화의 생을 받는 미토보다는 금의 설기를 받는 술토가 조금 더 약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축토 같은 경우가 세 번째 해당이 되는데, 축토 안에는 개수 신금이 있어서 수의 금에 있어서 설기되고, 또 축토라고 하는 것은 겨울의 토이기 때문에 동토, 얼어져 있는 토이기 때문에 그 다음 세 번째가 되는 거고, 진토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있는 것이죠? 이 진토는 인묘진, 동방에 있는 그런 토로서 이 인묘지는 목이 왕한 그런 기운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목이 왕하면 왕할수록 토를 갖다가 억압하고 억제하려고 하기 때문에 진토가 가장 약한 그런 토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왕토죠, 이것이. 그 다음에 이것도 강토라고 볼 수가 있겠고, 얘는 약간 약토, 약한 토라고 해서 약토라고 이렇게 표현하고요. 진토 같은 경우는 허한 토, 목의 기운이 너무 많게 되면 땅이 허해진다고 해서 허토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음양으로 나누게 되면 당연히 양토인 술토, 진토가 왕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이러한 어느 세력을 형성하느냐, 사오미 남방의 화의 기운을 받느냐 내지는 신유술 서방의 금의 설기를 받느냐, 이런 것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미토, 술토, 그 다음에 축토, 진토 순서대로 세력을 형성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참고적으로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일단 기토라고 하는 것이 축월이 태어나게 되면 신왕한 그런 사주가 되죠. 왜냐하면 축월이라고 하는 것이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토가 왕한 그런 계절에 태어났기 때문에 기토가 축월에 태어나게 되면 일간 자체가 많이 왕합니다. 그래서 어저께 같은 경우 무토가 축월에 태어나게 되면 일간 자체가 왕하기 때문에 간목으로서 소토하고 병화로서 조후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음토인 기토 같은 경우에는 작은 텃밭이라든가 전원토와 같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화초가 이미 심어져 있는 화분과 같다라고 해서 기토는 음토는 아무리 왕하더라도 관살을 치용하는 예는 거의 드물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기토 같은 경우에는 따뜻한 화의 기운과 그 다음에 적정량의 수만 있다라고 하면 기토로서의 용량, 용도가 크게 나타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어느 원령에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화가 먼저 필요할 수도 있겠고요. 또 어느 원령에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수가 먼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만, 해자축 겨울에는 따뜻한 화가 있는 것이 더 필요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사오미 여름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수라고 하는 것은 물도 해당이 되지만 너무 뜨겁게 되면은 땅이라든가 이런 것이 말라버리죠. 그래서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이렇게 식혀주는 그런 것도 개념에 해당이 됩니다. 예를 들면 여름 같은 경우에는 너무 뜨겁다 보니까 아스팔트 같은 거 너무 그 온도가 거의 후라이가 될 정도로면이 뜨겁죠. 이런 경우에 비가 오게 되면 아스팔트 열기를 식혀주는 것과 같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축월에 태어난 기토이기 때문에 먼저는 따뜻한 화가 필요한데 정화보다는 병화가 있는 것이 더 좋겠죠. 병화가 있다라고 하면 하늘에 마치 태양이 떠서 땅을 온도 따뜻하게 하고 기후를 차가운 기운을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축월 같은 경우 해자 축월 모두 마찬가지겠지만 어느 일간이든 간에 무토가 됐든 기토가 됐든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어떤 일간이 오든 간에 병화 한 점 정도는 반드시 있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병화가 있음으로 인해서 어떤 분들은 선생님 기토가 축월해서 태어나서 일간이 왕한데 다시 병화로서 왕한 기토를 생주해 줄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축월의 병화라고 하는 것은 기토를 생주해 준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보다는 차가운 기후를 따뜻하게, 땅을 따뜻하게 해야지만 그 안에서 미생물이라든가 화초 같은 것이 자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겨울에 화분을 갖다가 밖에 내놓지를 못하잖아요. 얼어 죽으니까. 그래서 따뜻한 방 안에라든가 온실 같은 데 놓게 되면 그 따뜻한 온기가 토를 생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화초를 갖다가 발연시킨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병화가 반드시 필요하겠고요. 병화가 천간에 있을 때는 반드시 지지로 인목이라든가 사화라든가 오화 등에 이렇게 뿌리를 두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천간에 병화가 없다 하더라도 지지의 인목이라든가 사화, 오화 정도는 한 점 정도는 있는 것이 좋겠고요. 화가 전무한 사주다라고 하면 매우 어떤 사주? 빈한한 사주. 이 빈한이라고 하는 것은 가난하고 차갑다라고 하는 것이죠. 겨울에 가난하고 춥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의 명식 생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올해의 명식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일간은 음토인 기토가 되겠고요. 기토 일간이 축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격국을 한번 따져보게 되면 물론 이제 기토가 음토인 축토를 받기 때문에 이거를 비견이라고 해서 비견격이라고 놓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 그냥 이거는 걸록격에 준해서 본다고 해서 준걸록격으로 이렇게 보시면 크게 문제될 바는 아니고요. 걸록격에 준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일간 자체가 원령에서 뿌리를 튼튼하게 뒀다라고 하는 것이고, 기초가 축월에 태어나게 되면 일간이 기토고 토가 왕한 축월에 태어났기 때문에 매우 신왕한 사주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무토 같은 경우에는 간목으로서 소토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음토인 기토는 관살을 쓰기보다는 따뜻한 화로서 조우하고, 그 다음에 토가 많아진다라고 하면 수가 좀 있어서 윤토하는 것이 좀 필요한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사오 미월이 아닌 해자축월에는 반드시 화가 있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왕한 일간을 생주해 준다라기보다는 겨울에 축월에 한기를 따뜻하게 해준다라고 하는 그러한 관점에서 살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연지를 보게 되면 자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축월이기 때문에 자축이 합하게 되면 이건 토로 화할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월간 이렇게 기토가 다시 있게 되면 요거는 10중 8구는 자축합해서 토가 된다, 자축합 토가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연간에 이렇게 경금이 있게 되면은 경금이 토의 기운을 설해서 수를 생조해 주기 때문에 수의 기운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면 지지육합이라는 것이 있어요. 자축합도 인해한목, 묘술합화, 진유합금, 오미합화 이렇게 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 진유합 금 하게 되면 진토가 없어지고 다 금으로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토의 기운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축합토가 된다고 해서 수의 기운이 100% 없어지고 자수가 토로 변한다, 화한다 이렇게 놓고 보시지 마시고요. 토 전반적으로, 사주 전반이 토의 기운이 강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다시 수가 온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수의 기운이 다시 살아날 수도 있는 것이지, 무조건 고정되어 있다, 사주라고 하는 것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대운이라든가 세운이라든가 운이 흘러가면은 사주라고 하는 거는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축합토 하는데 미토 가서 축토를 충하게 되면 자축합이 풀리게 되면 이런 경우 자수가 살아나게 되는데, 그런 경우를 하더라도 토가 많아지게 되면 수가 좀 매몰되는 그런 현상은 나타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 반드시 수가 완전히 없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지는 마시고요. 일단 사주 전반이 일간왕한데 화가 한 점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 단점인 것인데, 일지에 이렇게 사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사축합 이 돼서 금으로 화할 것이냐 이제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만약에 시가 유시라고 하면 이건 사유축 회금에서 금이 왕해지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이렇게 뭐 축토하고 사화만 있다라고 해서 금이 다시 왕해진다라고 보진 않고요. 일지 밑에 있는 사화로서 조우할 수 있다, 병화가 투출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병화가 투출되어 있다라고 하면 더 조우의 공력이 크겠죠. 겨울이기 때문에 물이 너무 많을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 짜여져 있는 수 정도만으로도 물은 충분히 있다, 조우가 급선무인 것이지 물이 많아질 필요는 없겠죠. 물론 이제 재성이 있으니까 돈이 많아진다라고 볼 수 있지만, 만약에 화가 없는 상태에서 물만 많으면 오히려 재성으로 인해서 땅이 얼게 되기 때문에 재물로 인한 손재를 크게 받을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명식 같은 경우 어저께 무진이었지만 오늘 기사 사화를 봤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좀 좋은 장점일 것 같고요. 생시는 어떤 생시가 오는 것이 좋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한번 볼 것인데, 오늘은 먼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가장 먼저 보지 말아야 할 생시 세 가지를 꼽는다고 하면, 임신시, 계유시는 보지 않아야 되는 생시고요. 또 을해시 또한 보지 말아야 할 생시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임신시가 되면은 축월에 토가 왕한다 하더라도 동절에 해당이 되죠, 겨울에. 근데 임수가 투출하게 되면, 또 거기다가 대고 신금에 뿌리를 둔 임수가 투출하게 되면 아무리 토가 왕하다 하더라도 작은 기토는 금방 사수동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사수동류라고 이렇게 합니다. 작은 흙이 물에 휩쓸려 간다라고 하는 개념이고요. 사화의 핵심이 있었는데, 신금을 이렇게 보게 되면 물론 자축도 합하지만 사신도 합하죠. 사신 합수가 되기 때문에 사화의 귀중한 온기가 물로 위에서 다 꺼져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단점이 있으니까 임신시는 좋지 않을 것이고요. 계유시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사유축 회금을 하게 되면 사중에 있는 병화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사중에 있는 병화가 왕해져야지만 이 사주가 좋아지는 것인데, 사유축 회금을 하게 되면 사중에 있는 병화의 영향이 매우 미약해지기 때문에 좋지 못한 것이고요. 더하여 엄동설 안에 금이 많아지게 되면서 개수까지 투출하게 되면 한습함이 매우 왕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 핵심이 사화 있는데 사유합, 사신합 이렇게 되면 또 안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을해시 같은 경우에도 이거는 사해상충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완전하게 사화가 깨져버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명인정묘시라든가 기사시라든가 경호시 정도 이렇게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